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9일 오후 3시 50분이고요 어제 축구 보셨나요? 와, 어제 거의 축구 역사상 손에 꼽히는 결승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 메시는 메시 했고요, 또 음바페는 음바페 했습니다. 저는 음바페가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제의 축구는요, 정말 축구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했고요. 또 숨막히고 쫄깃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러한 쫄깃함이 비트코인에서도 결국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봉을 보라는 말은 너무나도 지겹게 들으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일단 주봉상 매수를 하고 싶으면 이 트렌드 라인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어제 주봉이 고점을 넘기다가 저점을 붕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일단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그 가격이 일단 2260만 원이고요. 126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락의 원인으로 일단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도 살펴볼 거고요.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세 번째, 텔레그램에서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요. 일단 지난 영상을 잠깐 되돌아보면 이거 지금 그림이 어떻게 가고 있냐 물어보면 이 흐름 같다.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머리 만들고 오른쪽 머리 만드는 요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승으로 턴할 수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 하락에 있어서 어디까지 빠질지까지도 제가 오늘 다뤄볼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에서 이미 나오긴 했는데 지금 하단 배너 통해서 이진환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텔레그램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텔레그램 없으신 분들은 설치하시고 그냥 입장하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기 꼭 하셔야 보입니다. 이게 들어오기를 누르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요. 들어오기 하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오기 하시면 되고, 일단 텔레그램에서 나왔던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정말 비교하기 쉽게 찾아봤어요. 일단 1차적으로 어떤 걸 찾아봤냐면, 과거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됐던 그 불장 있죠. 그 흐름을 지금과 거의 100%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봤고요. 요 차트거든요. 요 차트를 제가 이렇게 담아볼게요. 비트코인을 일봉상으로 담았을 때고요. 이거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있죠.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담았을 때예요. 그게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일치를 하니까 주봉상으로 좀 먼저 가져와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표시를 해드리자면, 1번이 2017년도 이 대상승자 때고요. 이 2번이 현재 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 나오는 과거 상승분. 이거를 잘 보시면요, 진짜 똑같습니다. 일단 상승을 했을 때의 기본 방향인데요. 그거를 잘 보시면 일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있죠. 그리고 쌍봉으로, 항상 제가 쌍봉으로 죽인다 했죠. 쌍봉으로 죽고 그 다음 잘 보시면 저항 부분조차도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의 저항, 1번, 2번, 3번 저항. 똑같이 저점 올리다가 무너졌죠. 그리고 3번에서 무너졌을 때 패턴 잘 보세요.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자, 현재 이때 이 패턴 잘 보세요.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지금 패턴. 3번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3번까지 무너지고 쭉 빠지고,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거. 그 다음 무너진 요거 있죠.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정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 똑같은 게, 차트가 거래량 대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트의 높낮이는 다를 수 있어도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 지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고가가 8천만 원까지 간 반면에 이때의 고가는 2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리고 패턴을 잘 보면, 패턴 보이시죠? 패턴이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2017년도 기준으로 잘 보면 어디까지 갔냐 물어보면요, 이 과거에는요, 잘 보면 상승분을 반납하는 데까지가 어디까지였을까요? 봐보, 이거 보이시죠? 여기였어요.
그대로 상승을 찍었던 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현재 대비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주봉으로 다시 보면 똑같다 했죠. 자, 우리가 상승의 저점이었던 데가 어디였죠? 그 시기가 바로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이 코로나 때 가격과 이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면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렸던 게 이거였던 거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좀 더 파본 게 오파동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지금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고요. 거의 100% 똑같습니다. 상승을 시작했던 계기도 똑같고요. 지금 상승을 시작했던 그 모멘텀이었던 구가 있죠. 코로나 시작 전 그리고 상승분 그리고 반납분 이거를 다 하면 달러 기준으로 목표치는 사실상 4천까지도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얼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시간에 잡아드렸던 게 이 산 하나와 머리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코로나 지점까지 가고 그래서 제가 왼쪽 어깨 머리 다시 여기 코로나 지점까지 가서 여기 저점 찍고 다시 머리를 만드는 이 파동까지 있죠. 이때까지가 다시 박스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IMF의 경고, 집값이 2019년보다 10%더 하락할 수도. 19년 때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발생을 했던 그 맞물리는 시기와 거의 겹치거든요. 결국 가상자산은 가장 뒤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나왔던 가격이면 거의 여기인 거거든요. 여기인 건데 이거 후에 딱 1년 뒤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까지도 회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집값 IMF의 경고였던 거고요. 당연히 저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지금 상황상 이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시그널들은 사실 나와 있지 않고 어제 같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뽑히는 게 뭐였죠? 크게 지금 바이낸스 분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새롭게 터진 게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후오비 사건이 터졌죠. 일단 첫 번째가 크립토 커트를 보면요. 바이낸스 순 준비금이 약 89%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죠. 그리고 후오비 준비금이 56.7%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후오비 사태가 어느 순간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후오비 쪽 퍼드가 생성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후오비 논란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후오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HT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트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 코인 그리고 TRS 트론 코인이 있는데 HT가 34%를 가지고 있고요. 트론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거래소 토큰 같은 자체 토큰을 제외한 부분을 클린 리저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클린 리저브가 50%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클린 리저브가 낮으면 왜 위험할까요? 클린 리저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닌데요.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거래소 코인이거나 또는 자체 발행 코인이라면 클린 리저브가 얼마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걸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코인 거래소에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실제 코인의 양이 낮아도 너무 적고요. 반대로 자체 코인에 대한 클린 리저브한 코인이 아닌 자체 토큰 코인이 많다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으로 나온 게 HT의 시총이에요. 후오비가 갖고 있는 준비금보다 미유통된 HT의 가치로서만 시총을 지금 잡아놨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불길한 조짐은요. FTX의 FTT에서도 발견했었던 문제거든요. 이거를 지금 후오비의 퍼든지 진짜인지 모르는 뉴스들이 계속 떠다니고 있고요. 결국 고객이 스스로 예치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측에서 고객의 예치금을 유용해서 나왔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또 하나가 트론 스테이킹의 자산이 13%를 육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봤을 때 후오비가요.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현재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FTX가 사실상 터졌을 때도 사전에 조짐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우리가 팩트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는요. 거래소의 자산이 총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치한 자산이요. 잔고와 일치하는 자산별로 있어야만 재무제표가 깔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치해둔 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총이나 더 부풀려져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회계가 분식 회계가 되어 있는 거겠죠. 결국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후오비 또한 글로벌한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평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점이고요. 또한 주말 중으로는 바이낸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퍼드가 생겨났죠. 그리고 결국 주봉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견됐고요. 만약에 저는 사실상 이번 12월 동안에는 월봉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판단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나는 장대 음봉의 길이가 1차 저항을 맞고 튕겨 올라왔고 2차 저항 후 다시 반등을 했고 이제 남은 3차 저항은 어디까지냐고 물어보시면 13,000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은 12월 19일 기준으로 11일 동안 나와 있는데요. 만약 11일 동안 하락을 한다고 하면 11,000까지 약 5,000불 이상의 급격한 하락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이 13,000이 올해 2022년도 12월에 만약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저는 과감히 2023년도에는 이제는 정말 더 큰 하락, 이제는 저점을 지키는 이 부근까지 아마 아래 꼬리를 달고요. 이렇게 아마 연봉이 마련해지고요. 2023년도에 또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봉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은 12월은 제가 한번 월봉과 연봉이 껴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에 가깝고 반등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 장대 음봉에서 튕겨져 오는 흐름을 항상 사는 짧은 매매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11일 동안 베팅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이 장대 음봉의 흐름이 아래 꼬리를 먹는 수익에 연연하시다고 하면 저는 사실상 올바른 매매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기준으로 11일은 5,000불이라는 하락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왜냐면 저항은 우리는 3개 중에 2개만 썼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악재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봉을 보더라도 6개월 봉은 이미 하락 추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은 12,670에서 13,000 이때까지만 달더라도 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말 터널할 수 있는 봉은 이때 나왔던 코로나 빔 이때 있죠. 이때까지 한 번 더 빠지고 반등을 하는 게 2023년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아예 상승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나오는 이 봉 있죠? 이게 이제 페이크일 가능성이에요. 말 그대로 이 자체에서 턴을 하기 위해선 이거 자체를 이제 1파 후 2파의 조정으로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조정이 맞다고 하면 피보나치 되돌림상 현재 0.6181 구간인 현재 이 구간이거나 0.786 그러니까 말 그대로 16,000까지 조정까지만 보고 다시 3파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파와 2파와 3파를 1파보다 길게 가져와서 1파의 저점이었던 0.382 부분을 깨지 않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 장대 음봉을 유일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싸워보는 흐름이 나오면 그나마 이어질 거는 같은데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딱 하나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던 16,246 이 부분이 지금부터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16,246달러가 지금부터 깨지지 않는 게 유일하게 주봉의 힘이 아직까지는 딸려 있다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246이 깨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봉이 저항상을 내려오기 때문에 월봉뿐만 아니라 이제 큰 형인 1년봉이 계속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하방으로는 약 5,000달러 미칠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지지까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락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떨기고 다시 떨어져서요. 이 12,000, 13,000 걸쳐있는 이 부분까지 있죠. 한 번에 툭 다시 밀고 그 다음 반등으로 5대 지금 현재까지가 또다시 저항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16,000 이상이 넘기기 힘든 흐름으로 다시 한번 외바닥 말고 쌍바닥을 그리기 직전까지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떨어지게 되면 아마 16,000이 강한 저항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16,230다부터 언더로 빠지게 되면 13,000에서 한 번 더 걸칠 거고요. 16,000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으로 다시 빠져서 바닥을 그릴 상태를 만들 것 같고요. 또 다시 이게 추가 하락으로 4,000까지 보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 있죠. 이때 나왔던 것처럼 다시 지지받고 고점은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저점만 높이고 더 크게 떨기는 흐름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얘기예요. 잘 보면 지금 이게 하락을 하려면요. 어떻게 떨어져야 더 큰 하락이 나오냐면 저점과 고점으로 올리는 상태에서 툭 빠져야 더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점으로 그냥 내리꽂기만 하면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면 여기서 빠지고 13,000에서 반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등으로 오고 다시 지지하고 다시 반등 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부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점만 올리고 고점 올리는 척하면서 못 넘고 툭 빠져야 진짜 크게 빠집니다. 그래야 4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추세선 자체를 넘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제 1, 2 됐죠. 3가 매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높아지냐면 RSI가 높아집니다. RSI가 외바닥을 그리고 툭 빠지는 이 부분에서 저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고점을 못 넘는다. 그럼 RSI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RSI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는 흐름상 그때가 마지막 맥시멈이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과거 나왔던 이 패턴처럼 보이시죠? 반등 없이 저점 깨고 추세 라인 벗어나고 툭 빠지고 다시 반등 오고 저점 만들고 다시 툭 빠졌죠. 지금도 이게 과거의 패턴 정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빠지고 저점 올리고 고점 낮추고 저점 놓치고 빠지는 이 부분이 결국 RSI만 속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이게 6,000대 바닥일 때 이때 잡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때 대부분 저점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이때 한 번 더 빠지니까 거의 패닉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들어서 올렸어요. 그때 들어 올렸던 봉이 일봉상 요 봉이었거든요. 이때 아마 경험해 보셨던 분들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때 다 던졌습니다, 진짜. 이때 정말 비트판 망했다고. 근데 어디서 살렸냐면요, 이 라인이요. 코로나 때 빔 있죠. 저도 이걸 보는 게 이거 진짜 잘하면 여기까지 빠지면 코로나 때 나왔던 이 거래량 있죠. 이 볼륨 가치가 한 번 더 원투로 빠지더라도 잡아보고 자신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기다릴 수 있는 게 일단 1차적으로 13,000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12,000, 13,000은 강하다 했잖아요. 이 12,000, 13,000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올라오면 이 고점을 넘기냐의 흐름만 볼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다시 툭툭 빠져서 더 큰 하락을 만들기 위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234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봉이 그냥 올라가서 저항 돌파하고 가는 건데 이것도 긍정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반등이어도 문제인 게 여기서 반등 오잖아요. 여기서 저항 맞죠. 그럼 여기서 또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큰 상승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라인 지금 넘어서기 힘들다 했죠. 이 라인이 지금 완전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나왔던 흐름만큼 또 여기서 지지 만들고 또 가서 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또 저항 맞아야 하고 또 여기 가서 눌림 받아야 하고 여기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산 두 개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또 산 만들어져도 결국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렇게 크게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차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16,000에서 지지받고 24,000에서 지지받는다는 건데 연봉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사실상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진짜 어떻게 받아야냐면 현재 가격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는 또 가격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지받고 23,000에서 지지받는다 했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 갔다가 빠진다 했죠. 그러면 6개월을 여기서 보내요. 2023년도 1월부터 6개월 보내면 7월 봉 있죠. 그러면 7월부터는 윗꼬리만 만들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아랫꼬리만 쭉 날리면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 시간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지금 빠져야 한다. 지금 상승 나오면 2023년도는 솔직히 말해서 7월까지요. 그냥 장이 죽습니다. 제가 잘 아시죠? 제가 봉을 보는 게 거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와 있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16,234가 지지받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빨리 지지를 받고 죽어야 나머지 시간 동안 2023년 동안 그나마 반등할 여지가 있고요. 반등하는 데 시간을 써야 다음 연도 2023년도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나마 제가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2023년도에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감기 시즌에는 적어도 반감기 시작되고 1년 동안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걸 봤을 때, 또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게 뭐라 했죠? 비트코인은 외봉에 죽이지 않고 최소한 쌍봉에서 죽인다. 이게 맞고 저점 받는다고 하면 이거에서 살리고자 하면 아래 꼬리 크게 달리고 쌍봉으로 한 번 더 갔다가 다시 죽이는 거예요. 이거 산 하나, 이거 자체를 쌍봉으로 보는 이 원투가 그나마 헤드로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비트코인들은 외봉에 죽이지 않았고요. 쌍봉에 죽였습니다. 지금 쌍봉으로 죽였죠. 그러니까 연봉 자체를 저는 또 쌍봉으로 보는 거예요. 쌍봉으로 죽였죠, 얘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 봉조차도 이게 외봉으로 죽일 게 아니라 최소한 쌍봉으로 죽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쌍봉이 외봉보다 더 가느냐, 외봉보다 더 낫느냐는 이제 나오는 봉을 보고 그때 타는 거죠. 오늘 좀 웬만한 건 다 정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제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다음 영상에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대입해서 한번 차트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이 판에서 어떤 것도 사실상 다 저는 맞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유일하게 맞는 거는요, 시간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을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가가 최소한 나오고요. 위아래를 맞추는 것보다 내가 어느 시점에 최소한 어느 구간에서 베팅을 해야 그나마 숏으로 더 수익이 나고, 또 어떨 때는 위로서 베팅을 하더라도 더 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해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일봉은요, 월봉이라는 30개의 봉이 있어야만 월봉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일봉조차도 1시간 봉이 24개고요. 30분 봉으로는 48개입니다. 이러한 봉에 대한 이해도 없이 차트만 그어놓고 맞추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꼭 들어오시고요. 뉴스뿐만 아니라 각종 퍼드 그리고 분석 자료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텔레그램 다운받으셔서 들어오시거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기 버튼 누르시면 다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또 뵙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경우의 수 대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